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우용 교수님, 강성범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윤석열이 감옥에서 요즘 이제 자기 집이다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야, 커피 좀 더 줘. 너무 적잖아. 밥도 엄청 잘 먹는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처음에 웃기다가 네. 요즘 민주당 안에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툭탁 탁탁 하는 이걸 보면 차라리 윤석열이 마음이 편한 게 아닌가. 야, 들에 집어넣어놨더니 저수 잘 사네.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참 묘한 감정에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쭉 살긴 해야겠네요. 왜? 적응하셨으니까 이제. 아이, 그렇지. 네. 그랬잖아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네. 아마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김건희도 지금쯤이면은 괜찮은데? 여기 누가 여기가 감옥이라고 그랬어?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뭐 하루가 멀다고 변호사 오고 하니까.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또 하나 말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요즘은 저기 주말마다 이제 추울 때 낚시를 제가 잘 안 가는데 낚시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낚시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생각 정리하러? 아니요. 아무 생각 안 하러? 아. 생각 정리 같은 거 없어요. 아. 오롯이 그냥 저수지나 바다 보면서 멍하니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 정리죠.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비워야 네. 되니까. 어. 비우는 일이죠. 그거를 가는 이유가 근데 옛날에는 쌩쌩했는데 이틀 낚시를 주말에 빡시게 하고 오면 몸이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 아. 요즘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네. 이렇게 보면은 예, 엊그저께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매불쇼에 나와서 뭐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간에 티격태격 네가 B니 A니 C니 이거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보면서 누군가는 자 이제 뭐 법안 통과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으니 이제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라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좀 해줬어야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유시민 작가도 그 역할을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말 대형 스피커라는 사람들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교통정리 다 끝냈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끼리 이게 여기 나오니까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뜻을 곡해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그게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하는 게 늘 아전이잖아. 네. 내바치라고 네.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곡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이번 과정에서 좀 명확해졌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 뭐 무조건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재명 대통령 뜻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런데 전유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늘 근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주적 베이지에도의 일종의 좀 고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네. 정권을 잡기 전에는 뭉쳐 있다가 잡고 나면 분열하는 것이 네. 이제 정당제도 또는 이제 민주적 대의제도의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정치인들 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내에서 또 경쟁을 해야 하니까 당내에서 경쟁을 해야 하잖아. 네. 그럼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가를 수밖에 없어. 당연하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한 뭐 서울시에 5명, 뭐 경기도에 3명, 4명 뭐 더 있다고 그러면은 네. 어쨌든 갈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로 뭉쳐 있으면 자기 표가 없잖아. 네. 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야 돼. 갈라야 돼. 근데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점잖게 갈라야 되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갈라야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인플루언서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리야.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른바 분열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강성범 대표님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출마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나오는 거 저 양반이 출마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왜 나오겠어. 아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게 낫다는 자기의 상대 우위를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경쟁이다. 워낙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내가 대통령의 신임을 더 많이 받아요. 대통령의 생각은 저거예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건 사실과 관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이 지지자들은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면 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분열의 언어가 정당을 지배하는구나. 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 나는 안 하는 대로 냉정하게 판단하겠다. 내가 거기 휩쓸려서 난 이 분열의 언어를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그러면 난 추미애가 더 좋아. 난 김동연이 더 좋아. 난 한준호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지지자들은 뭐냐면 응원단이야. 그러니까 나는 파란 풍선 들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분홍 풍선도 좋아. 네. 난 노란 풍선도 좋아. 이 태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러면 넌 찐팬이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찐팬을 하냐고. 이거는 뭐냐면 그럼 그러네. 이건 뭐냐면 왜 목숨을 걸어? 우리는 케이팝 팬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쵸, 케이팝 그쵸. 팬이야. 내가 무슨 뭐 BTS는 좋아하고 혹은 뭐 다른 그룹은 싫어하고 이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식의 팬덤 문화에서.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지지자들하고 네. 이 정치와 담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언어하고는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 대의민주주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야. 근데 그 이제 권력화가 되는 현상 이미 권력화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뭐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옳아야 해.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말고는 없는 거야. 정치인들은 여기에서 이기면 후보가 되고 후보가 네. 되면 당선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기다려. 뭐가 있어? 지지자들은 뭐가 생기는데 네. 아무것도 안 생겨. 그 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이제 그를 이끌어가는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중에도 예. 이런 사람들하고 결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인플루언서가 맞아요. 인플루언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의 입장에서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지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이 때문에 호불호 그들이 아니 근데 어느 순간 따라가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같이 막 되는 현상도 그러니까 있고. 말려야 돼. 예. 강성범 대표처럼 말려야 아니 돼. 전 말린 거 아니에요. 저는 한준호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아하는 거 하고 예. 저는 뭐 부르지도 않아요. 전 그러니까. 정치인을 안 부르는 이유가 정치 입문을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간다든가 뭐 배지를 단다든가 이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안 불러요. 네. 그게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지지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 이재명 대통령의 본 모습을 모르고 언론에서 꾸며놓은 악마화해놓은 그 모습만 알고 싫어하다가 막상 하는 거 보니까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야. 정치인도 인간적으로 잘 알아서 좋아할 수 있죠. 네. 그죠? 좋아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까?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별개죠. 말이에요. 저도 그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사냥하듯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서 한준호 좋아한다. 예전에는 조국 대표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조국 대표 싫어하는 커뮤니티에서 한준호 의원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한준호 대표 싫어하는 커뮤니티에서 글들이 올라오는 걸 좀 더 봐요. 요즘도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봐야 얘기를 하지. 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담긴 말들이 점잖은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가세연에서 저를 씹는 그 톤이에요. 지하철이나 외우던 놈이 가족 이야기를 또 하고. 와, 그런 말을 해요. 솔직히 전 그럴 때 얘기 들을 때마다 지하철 외우기가 쉬운 줄 아는 진짜 거야. 지들 다 못 외울 거면서. 지하철 외워서 빨리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근데 못합니다. 이제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요. 많이 겪었는데 네. 이제 이게 정신승리지. 정신승리 하면 돼. 쟤들은 돈 받고 하는 애들이구나. 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네. 특히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요. 이게 돼야 돼요. 공적인 일들,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내 사익을 조금 희생해도 좋다.
내가 좀 손해봐도 된다. 이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네.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기초가 돼서 이른바 공익적 세계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이제 그야말로 정글이 돼버려요. 그런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뭘 먼저 하냐면 남한테 험한 말 하겠잖아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 그래야죠. 예, 쉽진 않지만.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욕할 자격이 되나? 이런 걸 돌아보게 돼요. 네. 그래서 험한 욕을 못해. 네. 험한 욕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다고.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네. 그럼 이른바 마치 민주주의자를 가장하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윤석열 부류구나. 윤석열 부류구나.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하고 누군가의 돈 받고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시해. 저거는 불쌍한 인간이다. 이렇게. 측은지심. 네. 그거 그러한 여러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번 주에 아주 뭐 굵직한 일이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화요일에 검찰개혁 재수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 통과도 됐는데 지금 저희 쭉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갈등이 좀 해소가 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우리 좀 이제 역사학자가 지난 일 해석은 잘해요. 이게 전공이거든. 그렇죠. 네. 이미 지난 일들을 분석하는 그걸 건 통해서 잘해.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난-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마무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예. 근데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 뭐 역사학자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이제 그럴싸하긴 하니까.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서 제가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과정 관리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 자, 과정 관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분이 이 결과뿐만 아니라 네. 결과로 만들어진 재수정안뿐만 아니라 이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까지도 전부 네. 구상과 계획 속에 넣어놓고 있었구나 정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관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었어. 네. 하나는 개혁이란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건 그 개혁이거든. 네. 고칠 게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벗기고 새로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대 위에 누워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개혁이 끝났네. 같이 그렇게. 근데 이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수면 마취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기 가죽을 벗기게 되면 누가 순순히 수술대 위에 눕냐고. 저는 모르게 누웠다가도 가죽 벗기면 일어났거든요. 그쵸. 근데 이 계획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만약에 정부안이 처음부터 최종안처럼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서 또 뭔가를 찾겠죠. 당연히 네. 그 기간 동안에 정부안이 1차, 2차 나오는 동안에 검찰 2%의 아무 불만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좀 일종의 지표거든. 네. 어지간하면 검찰에서 별별 얘기들 다 하는데 그렇죠. 검사들이 여기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이제 이용되기도 있어요. 저 검사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 얘기도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게다가 예. 이제 재래식 언론들의 공격이 어디로 집중되냐면 네. 이거 정부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원칙주의자들, 거기가 강경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무슨 왜 그 사람들이 강경파인지 모르겠는데 민주진영에는 하여튼간 뭐 강경파라고 예. 이름을 붙이고 매뉴얼이 거기다가 있어. 예. 공격의 화살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러는 거라는 둥,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는 둥 하면서 모든 공격이 대통령과 정부에 집중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대통령과 정부는 이 공격에서 비껴나 버렸어. 공격을 안 받았어. 재래식 언론으로부터 네. 그리고 검찰로부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결합한 법조 언론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공격을 안 받았어요. 네. 공격은 이제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에게 집중됐죠. 예. 근데 이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 이 공격을 받아서 다쳤느냐? 안 다쳤어. 이게 뭐냐면 왜 그 삼국지방 보게 나오죠.
제갈량이 그 화살 10만 개 만들겠다고 주유한테 약속해놓고 네. 조조 군대한테 화살 쏘게해서 그렇죠. 저기 그거 집수하기 배에다가. 배를 보내가지고 확보하는 게 예, 쏘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야. 음. 화살 10만 개를 재래식 언론이 막 쏴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갈량이 얻은 노획한 화살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 버린 거야. 네. 아, 참 대단히 절묘한 방식이다. 어.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문제는 너무 극찬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층 예. 내부의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과정 관리에서 다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오케이한 이 사안을 보면 네. 네. 또 국회에서 만들어낸 사안을 보면 이렇게 될 걸 알고 이렇게 우회한 거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아 먼저 앞에 놓은 거를 예. 이 화살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알맹이는 안에 있었다. 마취제지 마취제. 일종의 정부안이라고 하는 건 검찰과 재래식 언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마취제였던 거야. 근데 거기에 화가 났던 시민들은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그야말로 과정 관리에서의 문제로 튀어나온 거죠. 네. 근데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균열이 생긴 거야. 네. 반면에 기득권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음. 공격의 포인트를 놓치게 만들어 버렸어.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게 되긴 했네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음. 뭣도 모르고 야 이거 우리 성형수술 받는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불만 하나 따는 거 수술대에 저 누웠는데 양반이 수술 잘한대. 네. 그 내용 보니까 수술 잘할 것 같아. 네. 찾아.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가죽 벗겼죠. 깨나 보니까 가족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바로 검찰이 입으로서 글이 올라오잖아. 예. 이 과정에선 전혀 안 올라왔다가 예. 우리 그럼 이제는 뭐 공소장 쓰는 기계 됐네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불만 없이 그렇게 됐네요, 정말. 불만 없이 누웠다가 깨보니까 개혁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불쏘시개를 시민들이 쓰였다면 좋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제 시민들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이 순조롭게 되는 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안, 네. 정부안을 이제 비판했던 정부안을 비판하고 이제 거기에 실망감을 표했던 시민들이 물론 그 힘이 네. 이제 동력으로 작동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최종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 이거 일단 균열 양상이 보였잖아 지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재봉합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전체 과정에서 기득권 언론이나 과거 이제 법조 엘리트들하고의 싸움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쉬워. 이걸 재봉합시키는 게.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재봉합의 원칙이 뭐냐. 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첫째는 이 안 자체가 원칙이야. 그동안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정부안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친명이고 정부안을 비판하면 반명이다.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죠.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마라. 심지어는 어떤 주장까지 있었냐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아젠다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확실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주장을 내셔서 그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주장 하지 마라. 그죠? 가이드를 딱 내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안이 이제 최종적인 이재명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씀 다 예. 굉장히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인플루언서를 믿고 따르는 그 많은 그 지지자들,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직 분이 덜 풀려가지고 상대에 대한 공격들이 아직도 지금 서로 근데 세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 각자 끌고 왔으니까 네. 여기서 자 이쯤에서 이제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먼저 막 이런 걸 좀 하는 움직임이 아니,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안 보여서요. 그게 안 보이면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안, 개혁 구상 네. 결과는 확연히 결정이 난 거야.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뭐 정부안을 지지해야 친명이고 비판하면 반명이다. 이거 틀린 얘기가 돼버린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얘기가 돼버린 네. 거야. 네. 그럼 이 틀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계속 그 주장을 계속 펼 수가 있겠어. 펴지 말란 얘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그거예요. 메시지는. 네. 이걸 이제 결과로 이제 제시하는 메시지는. 그럼 메시지를 수용을 본인이 못하면 네.
인플루언서들이 못하거나 네. 무슨 뭐 감정적인 골이 남아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거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도태돼야죠. 그렇죠. 민주국가니까 민주 네. 시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 또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그릴 수는 없어. 네. 통과된 수정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느 쪽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건 남아 있고 어떤 거는 그 조항이 그대로 다른 데 또 있고 막 한데 어느 순간 전 그것도 느꼈어요. 이 정도 선에서 빨리 봉합되기를 사람들이 기다렸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나오자마자 양쪽에서 오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제 45조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소청의 권한이 너무 세다. 이거 다시 공소청, 이제 검찰청이 된다. 검사들이 중수청을 사실상 예. 지휘할 수 있는 구멍들을 허점들을 많이 남겨둔 것이 45조. 45조였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말로는 이제 뭐 그게 전부 이제 아직 드러난 건 아니니까 네. 정청래 대표의 말로는 고민해가면서 그걸 좀 톤다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다 날립시다 이렇게 해버렸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소 조항을 날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저기가 뭐가 남았고 뭐가 됐고 이런 식의 양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대원칙이 있어요. 검찰은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제 한인석 교수는 82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은요? 저는 40점이라고 봐요. 40점. 교수님 계속해서 완벽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점이요? 예.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에 한 100점을 놓고 보면 예. 검찰 공소청 중수청법이 40점.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 40점, 예. 검사징계법이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만들어야 돼요. 아, 설명을 해주시지 깜짝 그러니까 놀랐잖아. 처음에 40점이라고 하셔가지고. 공소청법은 저는 만족해요. 네. 근데 나머지 형사소송법하고 검사징계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됨으로써 검사들이 누려왔던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건을 조작해도 괜찮은 이런 관행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개혁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표한 걸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걸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검사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제 벌을 받게 된다. 그걸 하려면 검사징계법도 고쳐야 돼요. 폐지하든가.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겠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어요. 아유, 당연히 검찰 해야지. 개혁은 단지 공소청 중수청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소법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그렇죠.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징계법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없애는 거 하고 이것까지 다 돼야 네. 검찰 개혁의 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단추를 깬 거죠. 40점 만점으로? 저는 40점에 4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총장 이름 그다음에 이 공소청을 이제 뭐 이름으로는 공소청 그다음에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렇게 이름 나눠서 3단계 유지한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네. 이름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수사 개시, 수사 종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해서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이것만 없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개혁이다, 개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불만스럽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갔는데 나간 게 불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그럴 사람들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갈래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갈래들이 있지만 원칙에서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특히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 단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 이 검찰 조직 자체가 대단히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적대성을 좀 자기들 마음대로 합법의 탈을 쓰고 네. 표출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봉합되는 과정, 네. 그건 이제
이게 완전히 봉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10월 가을이나 끝난다니까요. 예. 아니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그럴 그 수도 다음에 이제 있겠- 어떤 예.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예컨대 저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고 소송이 지연되고 있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거 봐라 이 검찰개혁 섣부르게 해서 시민 불편들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내내 나올 거예요.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야 돼요. 네. 그래서 벌써 이 뭐-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일단 좀 뭐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예. 시민이니까 좀 뭐 다른 거 아니니까 시민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문제로 인한 갈등 잊어라. 첫째 잊어라. 네. 잊어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그동안에 이 정부 안에 반대했던 사람은 반명이다. 또는 뭐 괜히 사법개혁 서둘러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무슨 다른 데 지장이 생겼다. 이런 주장하던 사람들 걸러라.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언어를 써가면서 서로 공격했던 그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만 잘못됐다고 하기에도 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예.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좌우를 자꾸 따져요. 네. 좌우를 따져요. 근데 사람은 좌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상하도 근데 있어요. 교수님 앞뒤도 그 있고. 생각도 저는 해요. 어.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 정부안을 갖다가 비난을 하느냐라고 반명이냐라고 얘기하는 그쪽 공격했어요. 이쪽에 뭐 선우가 그걸 떠나서 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도 아니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저쪽 편에 상처를 크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도 민주시민들이고 이 정부의 지지자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뭐냐면 네. 이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얘기들이 사람이 좌우만 나뉘는 게 아니라 상하로도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좌우를 보기 전에 상하를 먼저 봐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험한 얘기, 욕설, 이런 저질적인 발언 네.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일단 하야. 네. 하는 빼고 봐야 돼.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보기 전에 나 상하부터 보라니까. 네, 상하부터. 하는 이런 쉽지가 거 않아요. 아예 제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좀 쉽지가 빼버려야죠. 않아요. 네. 그래서 욕을 먹는 당사자로서 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화내시더라고요. 얘기했잖아. 이 담론의 질서라고 그래요. 네. 담론 구조, 사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야. 그래서 예컨대 상층의 좌우로 나뉘면 서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 네. 뭐가 잘못됐다, 뭐가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비판이 가능한데 이 하층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토론이 안 돼요. 욕설밖에 없어, 감정밖에 예. 없고. 저기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도 당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담론 분석 대상에서 빼버려야 돼. 근데 네. 너무 힘드니까. 이건 그거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나도 불쌍하게 엄청나게 봐라. 당했는데 저도 서운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굉장히 그 의존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정치 관련 책을 처음 산 게 유시민 작가의 책이에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그 뒤로 유시민 작가 책은 나올 때마다 기다려서 샀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막 시사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막 공격받을 때 가장 귀감으로 삼았던 말이 유시민 작가님의 말 중에 왜 굳이 떨어진 화살을 막 쏴대는 화살을 잡아갖고 네 심장에 꽂느냐. 제일 바보짓이다. 저는 그 말을 귀감으로 삼으면서 아무리 막 그러면서 그래 왜 내가 굳이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내가 상처를 받느냐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유시민 작가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뭐 A, B, C로 나눈 거 그거는 그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화살을 쥐어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양쪽에 막 쏘라고. 꽂으라고. 그래서 굳이 뭐하라고처럼 말씀하셔갖고 또 뭐, B니 C니 갖고 싸우게 저는 만드나. 이제 그런 식의 분석에 네.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사람이 A, B로 안 나뉘거든. 그럼 당연합니다. 예, A, A, B도 있고 A, B, B도 있고 그쵸. 그냥 A, A, B, B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안 나뉘는데 그냥 너무 단순화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긴 해.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관계없이 사람은 그렇게 안 나뉜다. 그러니까
너는 B지 나는 A야. 이거 불가능한 구분법이라는 거. 일단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거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상처받고 또 저기서 또 더 뭘로 더 강하게 칠 수 있을까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꼭 그런 거야.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고. 왜 먹어보고 똥 먹었다고 그러냐고. 땅에 떨어져 있는 거 피해가야지. 네. 응?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 좀 거슬리긴 하는데 제가 우리 강성범 대표보다 좀 더 살고 더 그런 거 네. 많이 겪어본 사람에서 보자면 그냥 저건 똥이구나. 네. 피해 다녀야지. 그거를 가지고 굳이 입에다 넣어보고 나서는 이게 뭐 잘못 먹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똥이 약간 도처에 널려 있는 느낌이 납니다. 아, 진짜 막 서로 막 아무거나 집어서 던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누구죠? 누굴까요? 황현희 씨? 아, 네. 우리 이 게임 이미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이런 예. 얘기해서 집 안 판다면서. 집 안 판다면서. 네. 근데 게임 해본 게 똑같아. 이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도 이른바 자칭 문파, 자기들이 진짜 문파 친문이라고 그러면서 남들을 다 배척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 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봤어요. 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지지자가 돼버리는 과정을 봐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이른바 감정적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그게 정체성이 돼버려. 네. 사람이 정체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난 이래야 돼. 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에 가장 앞장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난 이재명 싫으니까 윤석열 찍을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예.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야. 네. 자기가 자체가. 그걸 경계해야죠. 그러니까 빠지지 마라. 우리는 시민은 그냥 응원단이에요. 응원단이라고 선수가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선수가 아니에요. 아, 응원하다가 보면 야, 저거 선수 잘못해 빼 이럴 수도 있고.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잘못해 이럴 수도 있고. 야, 네. 감독 바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다고 바뀌나? 그럴 수도 있어 누구나. 근데 안 바뀐다고 이제 상대팀 예, 응원하는.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바꾸라고 그랬는데 안 바꿨어. 네. 그렇다고 이제 난 나 저쪽 응원할래. 다음부터 응원팀 바꿀래. 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네. 아, 이번 경기는 망쳤다. 아, 내가 감독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단일 뿐이야. 사랑하는 그 팀을 사랑하는 응원단. 네. 그럼 그 응원단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예요. 완전히 걸려서 그죠? 응원하면서 선수 못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난 경기에 골 넣은 거 못 봤어? 그대로 좋아했잖아. 왜 지랄이야? 뭐 이 새끼야? 그렇죠. 그러고 끝내야 돼요. 네. 그러고 끝나는 거. 제발. 지난 경기 골 넣은 거 골 넣은 거고 지난 경기 때는 3대 0에서 4대 0 된 거고 그때 누가 못 넣어? 약팀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아, 네. 역사적 경험이란 집단 기억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에요. 네. 집단 기억이. 그리고 예. 우리 집단 기억은 이미 문파에서 봤어. 과거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친위대를 자처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친문이라고 자처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네. 결국은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쫓아내는 거죠. 네. 자기 그립에서.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의 저도 들었는데 네. 그 얘기 중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불어나면 막 이게 달라붙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높으면 네. 인기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두들릴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좀 선언적 그 진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어본 거란 말이야. 문파에서 겪어봤, 자칭 문파들에게서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그 시절을 겪어왔던 사람들이라면 그 과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단 기억에 이미 자리를 잡은 거야.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단언은 못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때만큼 충격적으로, 그때만큼 파괴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로 이게 진화가 될지를 몰라가지고 말이죠. 아니, 저는 알겠어요. 네.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부분에 대한 중심을 잘 잡으셔. 아, 네. 자, 손가혁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날 이제 12년이었나? 그쵸? 그때 대통령 선거 때
2017년 대통령 선거죠. 그죠, 2017년이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정말 열렬히 지지했던. 네.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극렬하다 보니까 좀 공론장에서는 거의 좀 혐오 대상이 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친문 문골 오설인지 무슨 친문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가볍게 생각하셨어. 네. 그래서 양념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얘기를 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핵심 지지자들인데 네. 네. 해체. 본인이 나서서 정리를 했어요. 맞아. 해체. 진짜. 이런 분열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른바 좀 자기 뜻도 아닌데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찐 지지자라고 자처하면서 분탕질을 치는 세력들을 스스로 먼저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 중심을 잘 잡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동안에 정부 안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친명이고 아니면 비판하면 반명이다. 이보다 잘못됐다고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이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해야죠. 네. 수용 안 하겠다. 여전히 계속 고집 부린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걸 이제 명팔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건 명팔일 뿐이에요. 친명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문제가 사그러지 않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스타일상 언제 한번 이렇게 딱 가르마를 딱 타는 네.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네. 근데 이미 이 정도 이상 더 하면 네. 그것도 좀 웃겨. 이미 가르마 이미 타주셨다. 타신 거야. 네. 네. 근데 또 이재명 왜 이래 또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아니 나올 수 있어. 왜? 알았어요, 그럼 알았어요.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 아니 왜? 안 끝난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끝난 것 또 같긴 해.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있어. 근데 아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보자면 네. 과거 이제 그 4층 친문들 문골 오소리들 봐요. 네. 아니 이재명하고 결별해야 되는데 결별을 안 하는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그럼 경고를 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다가 그렇죠, 예. 끝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되니까 이제 후보 반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낙연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문파에서 문재인을 제명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렇게 다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대선 때 0.7% 정도의 편차가 났는데 이 그룹이 한 0.5%만 됐다 하더라도 이 그룹 때문에 선거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거죠.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런 정도 영향력은 있어. 그런데 역사학자로서 보자면 이 영향력은 이런 일은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21세기 문화현상을 스스로 성찰하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을 수 있어. 근데 반복될 수는 있는데 줄어들 거다. 예. 역사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복은 되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그 수도, 영향력도 반복되면서 줄어드는 걸 이제 경향적 축소라고 그래요. 경향적 축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학습했으면 조금은 나아질 거다. 조금씩. 그렇죠. 네. 또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괜한 기우야. 네. 그 생각하고. 네. 자, 그럼 광고 갔다가 두 가지 얘기인데 이거 지역 감정 얘기는 짧게 하고 네. 전 단종 얘기. 아, 영화 보고 맞아요. 나서 궁금한 게 많아졌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짧게 한번 가보는 걸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고 갔다 갈게요. 첫 번째 광고. 개떼들이 넣어주는 광고는 다른 프로그램의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프로그램이 편안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힐로소피 3+1 세트입니다.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 힐로소피입니다. 최고의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한 제품. 탈모와 모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오랜 시간 탈모로 이 대표님이 고민 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만든 힐로소피 탈모 샴푸는 성분, 사용감, 가성비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자, 모발을 뻣뻣하게 만드는 탈모 샴푸가 아니기에 여성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피를 건강하게 가꾸어주기에 꾸준한 사용 시 모발 탈락 개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수천 개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 가능한 올인원 워시
브러쉬와 건조한 피부의 가려움을 완화해주는 올인원 로션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힐로소피의 라인업입니다. 올인원 세트 3+1입니다. 겨울엔 로션 하나 더 받으시면 되고 날 풀리면 샴푸 하나 더 받으시면 딱 맞겠다 주기가 말씀드립니다. 이 향이 또 워낙 고급스러워서 욕실에 놓으면 불러요 얘들이. 샤워해야지. 네, 여러분 힐로소피입니다. 예. 배송 메시지에 강서범 적어주시면 이거 진짜 뽀송뽀송하는 네. 고급 호텔식 고급 수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로소피 3+1 이벤트였습니다. 네, 수건이 진짜 도톰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보들보들하고 좋아. 예. 네. 다음 광고요. 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에 맞이하는 또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그냥 다른 건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삼 순백인데요.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 직접 씨를 뿌려서 키운 씨종 산양 산삼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그대로 한 병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박스 30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사포닌도 이게 산삼은 홍삼이랑 또 종류가 다르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사포닌 들어있기도 하고 농도도 정말 진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투명병인데 이렇게 찐요. 그니까요. 25,000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과 꾸준한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산삼 순백 이렇게 하나 구매하시면 1+1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나가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본품이랑 똑같은 제품 10병이 구성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지리산 깊은 기운을 담은 산삼 순백으로 건강한 봄맞이 준비. 왜냐면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일교차 심할 때는 사실 이제 감기 예방하는데 제일 좋은 게 맞아요. 사포닌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삼 순백 더욱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삼 순백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광고는 식혜가 후식으로 이야. 땡길 때 식구땡 식혜 되겠습니다. 모두의 죽에서 만든 식구땡 식혜예요. 이게 수내내 부엌에 입점이 됐는데 이 과정이 재밌어요. 제 후배 저를 요즘에 저를 응원하고 있는 네. 아주 유명한 후배가 형 한번 고생하신다고 드셔보시라고 보내준 걸 야 이건 나만 먹으면 안 돼. 누가 만드는 거니까 아는 친척 형이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입점해라. 이거 같이 먹어야 되겠다. 대신 가격은 후려치자 해가지고 100% 순수 국내산 쌀과 건강한 단맛의 엿기름으로 만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살아있는 전통 식혜 음료입니다. 중요한 건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첨가제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이것도 없죠. 합성 첨가제, 보존료, 색소 어떤 첨가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절 기분 내기에도 아주 좋고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얼렸다가 살살 녹으면서 드시면 이 쌀도 되게 막 기분 나쁘게 뭉그러지는 거 있어.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적당한 선에 탱탱함이 있고 그리고 부드러움이 있는 그 쌀로 또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다. 진짜 맛이 옛날 시골 가면 우리 할머니가 직접 쇠가지고 엿기름 불려갖고 만드시는 그 맛 있잖아요. 정말 그 맛입니다. 할머니도 잘 만드는 할머니, 못 만드는 할머니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잘 만드는 할머님이 만든 맛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좋은 우리 음료로 드셔보시기 바래요. 검색창에 수내내 부엌인데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이게 2,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중요한 거 무료 배송으로 수내내 부엌의 트레이드마크 무료 배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내내 부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내란당 이야기 해볼 텐데요. 기사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김영환입니다. SNS에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는 글을 썼다가 본인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되지 않나요? 뒤늦게 알았나 봅니다. 네. 이런 표현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도 컷오프 위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또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다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남 출신이 되고 얼마나 한다고. 맞아요. 이정현 위원장 갖다가 표적으로 삼은 건데 저는 뭐 저 사람들의 과정, 김영환의 뭐 과거 행적 얘기 필요 없고 자기들이 몰리니까 드디어 해서는 안 될지.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호남 비하를 통해서 자기 지역에 표를 얻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저런 것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라는 생각.
저런 애들을 씹어야지 왜 우리끼리 씹겠냔 말이래. 그러니까요. 얘네가 근데 존재감이 이런 발언을 해도 너무 미미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운 거죠. 저런 엄청난 그 메가톤급의 폭탄을 터뜨렸는데. 네.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좀 용어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역 감정이라고 보통 많이들 언론에서 써요. 이게 지역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발언이거든요. 지역 감정이요.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저 강성범 대표가 방금 전에 썼듯이 네. 저건 이제 호남 혐오 감정이에요. 호남 비하도 아니고 혐오. 혐오와 비하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왜 여혐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네. 이 여혐의 우리 전통 언어가 남존여비 이게 여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비하, 호남 혐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아, 말씀 들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파시즘의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전형이 자기 공동체 내부에 타자를 선정하고 약한 타자를 만들어 놓고 네. 그들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함으로써 나머지를 뭉치게 만드는 이런 좀 전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민자 혐오를 이렇게 를 이제 조장하는 거나 유럽에서 극우 세력들이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거나 한국의 이른바 반민주 세력이 호남 혐오를 주장하는 거나 늘 같은 좀 정치적 목적을 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우리가 근대 초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른바 지역적 대립이라고 있었다고 하면 네. 주로 이제 기호파 대 서북파의 대립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서울, 충청, 뭐 전라가 한 편이고 황해, 평안 이쪽이 한 편이 돼서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축구 시합을 해도 경평전 그래서 서울과 평양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원함을 대립 축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박정희 정권 때 특히 네. 김대중 후보가 나오면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우리 영남 사람 다 죽는다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얘기를 해가면서 조장을 했었고 특히 이제 전두환 이 광주항쟁 때는 일부러 광주를 선정해서 집단 이제 학살의 대상지로 삼았던 거잖아요. 네. 네. 특히나 심해진 게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영원함 지역 감정이라는 말이 그나마 통할 수가 있었는데 네.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이것을 지역구도 연합이 돼버렸거든. TK, PK, 충청이 연합해서 각각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자로 각각 대표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네. 호남을 완전히 이제 이 학대의 대상이지 혐오 대상으로 삼아버렸던 것이고 그때를 전후해서 이 호남 혐오 의식이 상당히 넓게 퍼져버렸어요. 네. 한국인들에게. 그럼 그 전에 이 군사 정권 거치고 그 3당 합당 뭐 이거 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호남 간에 그러면서도 그 당시만만 해도 영남 사람들이 호남이 그렇게 학살당한 거에 대해 안타까움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좀 저건 이제 김부겸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번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잖아. 저 네. 양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서울대에서. 왜요? 이제 학생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네. 분이죠. 80년도 서울의 봄 때도 유명했던 분이고 그 학생운동 지도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구 출신 많아요. 유시민, 뭐 김부겸 다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가도 많고. 아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이 무슨 그런 오히려 이제 그런 소문들.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부대원들을 전부 경상도 출신으로 채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에다 분개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 87년 선거에서 전두환의 뒤를 이어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뒤이어서 3당 합당이 이루어져가면서 이게 굉장히 공고화됐죠. 공고화되면서 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호남 혐오 담론이 네. 이제 널리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 이제 몇몇 지역에 영남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김영환 씨는 충북지사 네. 컷오프 됐는데 전라도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게 영남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또 경기도, 서울에서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래서 이게 단지 지역 감정이 아니다. 이건 호남 혐오, 지역 혐오다. 맞네요. 그리고 이 내부에 타자를 만들어서 괴롭힘으로써 네. 공동의 적이라든가 공동의 괴롭힘 대상을 만들므로써 뭔가 자기들끼리의 정치적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파시즘의 한 양태다. 예.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정당이 기본적으로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해놓은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저기에 호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건 뭐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라져야죠. 그렇죠. 네. 없어져야 되는 그렇기 분들이에요.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아주 냉정하게 심판을 해야 돼요. 네.
저 지금 히틀러가 유태인, 지금 뭐 유태인들이 워낙 나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뭐 그 얘기가 다 안 통하게 돼버렸지만 참 역사는 돌아요. 예. 예. 특정한 사람들을 타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나머지를 뭉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저 발상 자체를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엔 참 조금 안타깝긴 해요. 뭐가 안타깝냐면 저 사람들을 표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냥 컷오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방송에 네. 저 두 사람 올려놓고 그 한 말 써놓고 컷오프 될 만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근데 저것 때문에 컷오프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지금 저것 저기 때문은 자기의 아니에요. 개인적인 뭐 네. 부족함으로 이렇게 된 것 같다가 호남 비하로 저렇게 사실 민주당 내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면 저게 정말요. 민주당 그 매장돼요, 매장. 지방선거 후보자가 나왔다면 당장 말도 안 되죠. 이제 쫓겨나요. 출당시키고 네. 그랬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뭐 심한 얘기도 아닌데 얘기했다고 막 당원권 정지하고 막 징계가 심하잖아 민주당은. 근데 저런 거는 저 당내에서 공식 입장도 안 나와요, 쟤들은. 이거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 안 해요. 뭐 이제 징계도 안 하고. 오. 근데 그게 그 지지자들의 정서거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머님이 호남 분이시고 아버님이 북한 분이시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영암 고향이시니까 자주 갔다 얘기했더니 어느 날 제가 이 시사 쪽 얘기를 하게 나와서 저는 전라도 놈이라 그런다 호남 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호남 사람이 어때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서울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 근데 호남이 어때서? 난 호남 너무 자랑스러운데? 저는 그때부터 일부러 코너도 호남말로 하려고 그러고 형님 뉴스 그렇게 했듯이 이거 방송하면서도 전라도 말 써요. 전라도 패널들 나오면 같이 이렇게 씁니다. 되게 어설프고 좀 이렇게 좀 뭐야 뭐 안 비슷해 막 이래도 그냥 막 쓰려고 해요. 난 그런 움직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라도 사투리 거슬린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단순히 서울말이 아니어서 거슬린다는 게 아니고 내재돼 있는 호남 비하의 그 인식을 가지고서 거슬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심지어 제가 그 초창기에 올라왔을 때 그 올라온 그 삼촌들한테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라도 사투리는 고치기 쉽다고 얘기하는데 쉬운 게 아니야. 애써서 고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연락해서 고치는 거야.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맞다. 호남 사람이면 왠지 잘못하는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아직도 호남 사람을 저렇게 짓밟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시대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이게 TV 드라마 배역을 네, 맞아요. 사장은 경상도 사투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정부 허드렛 일. 일본 이제 강원도나 충청도 사투리 쓰고 그 다음에 깡패 전라도 사투리 쓰고 네. 일종의 좀 지역별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 거예요 TV에서. 그 의도가 있었었습니다. 당연하죠. 와. 그래서 이제 이 끔찍하다. 경상도 사투리는 사장님, 권위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서울말이나 경상도 사투리가 이제 동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라도 사투리는 깡패, 뭐 양아치,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드라마가 쫙 깔려버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권력이 대중의 의식에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개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거죠. 호남말을 쓰면 뭔가 좀 깡패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뭐 양아치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을 받게끔 네.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7, 8년을 겪어왔잖아요. 이제 그 경험을 특히 이제 소년 시절에 그런 거를 경험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좀 고정관념으로 박혀요. 네. 박히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좀 어떤 대상들 대상화해서 우리 이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몰아내야 된다. 이건 아주 나쁜 집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묶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 네. 예를 들어서 통계를 보면 범죄 통계에서 한국인들의 범죄율하고 한국에 와 있는 이제 조선족들의 범죄율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범죄율이 당연히 더 높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높은데 그냥 영화나 이런 이제 일종의 창작물에서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조선적으로 묘사를 해버려. 맞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거 기사에도 조선족이 나온 거 무조건 조선족으로 그렇죠. 제목을 아, 그 달아요. 세뇌다.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좀 이제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과 무관한 이제 상상의 세계들을 좀 만들게 하고요. 네. 그 상상의 세계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이거나 또는 이제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늘 벌어져요. 어느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좀 우리 강성범 TV 같은 방송에서 네. 그런 일들을 계속 견제해야 돼요. 그렇게 저는 그 정도 그러서는 안 되고 이건 하고 싶네요.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정책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착한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히고 그냥보다 너무 빨간색 옷을. 아니 근데 사실은 어. 사실은 예. 저는 초등학교 때 그랬어. 포스터 그릴 때 북한은 빨갛게, 남한은 파랗게. 이거 태극기라고 예.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느닷없이 박근혜가 빨간색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지. 섞였어 지금. 예. 그래서 우리도 세뇌작이 좀 필요하다.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뭐 제가 아우르고 아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극악 무도한 범죄자는 이제 빨간색으로 도배를 시키는 네. 농담입니다. 다음 주부터 파란색 옷만 입고 와야겠다. 아유, 호랑 비하 얘기 들으니까 네. 그게 그 세팅된 거라고. 한 가지만 좀 네. 덧볼게요. 저 말씀을 하시니까 네. 사실은 한국말로 한국 문화에 네. 색깔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뭐죠? 하나는 노랭이, 아. 또 하나는 빨갱이. 노랭이가 뭐야? 그러네. 우리 인종? 아니지, 노랭이라고 못 들어봤어. 구두쇠. 야, 이것도, 야, 정말 나 진짜 어렸을 때 쓰다 없어진 건데. 노랭이와 구두쇠 말이야. 구두쇠를 노랭이라고 그랬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빨갱이란 말은 1920년대 들어와서 생겨서 20, 30년대 공산주의자란 뜻이죠. 네. 네. 그 밖에 다른 색 파랭이나 무슨 뭐 초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네. 근데 나중에 이건 한번 얘기를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봤을 때 빨갱이는 한국인들의 현대사상에서는 요즘도 그러잖아. 저 태극기 집회를 가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맞아, 그런 트라우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빨간색은 굳이 나쁘게 안 해도 이미 나빠. 네. 우리 인식 속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요건 좀 같아요. 짧고 굵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봤어요? 봤죠? 네. 저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사실 역사, 완전 픽션은 봐요. 그리고 이순신 영화는 봐요. 승리의 역사잖아요. 네네. 근데 뭐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단종 이렇게 결말을 아는데 슬퍼 졌어 이러면 저는 안 봐요. 그냥 그 OTT 나오면 보던가 집에서 보던가 하지. 그 10,000원 내더라도. 너무 많이 우셔서? 아니 화가 나서 그래서 결과 알고 가는 거 너무 지금 지는 역사 싫어갖고 안 가는데 워낙에 1,000만 넘었다고 그러길래 예. 이건 봐줘야 된다. 저렇게 완벽하게 흥행하는 영화 생겨야 영화 사업이 또 부흥이 되고 투자가 들어가니까 힘을 보태야지 봤어요. 보고는 진짜 연기력은 어마어마하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용상 불만이 많았죠. 나는 그거 보면서 계속 속으로 생각해. 제발 역사를 완전히 픽션으로 바꿨기를. 왜곡했기를. 단장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저기 그 세조를 갖다가 처단할 단칼에. 안 될 기대인 거 알지만 그리고 봤는데 그 와중에서 뭐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네. 교수님한테 그걸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검색해 보면 나오긴 하지만 학자님의 말씀은 너무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죠. 뭐 궁금한 거 없었어 보면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제 단종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나도 그거였어.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 어몽도가 이제 어. 이렇게 시신을 수습했다. 아니 어명이잖아요. 예. 어명은 사약을 받으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거기 지방에 있는 토호가 예. 내가 하겠소라고 이게 해도 되는 건지. 그니까. 이게 역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록에는 이렇게 죽였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어. 사형 선고를 내린 적도 없어. 없어요 실록에는. 예. 그냥 이제 본인이 그 이전에 금성대군의 역모죄가 먼저 발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로 인해 또 여러 사람이 죽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실록에는 나와요. 그렇게. 예. 근데 야사에서 무슨 뭐 사약을 내리고 네. 방에 네, 불을 맞아요. 떼가지고 피가 돌게 해서 죽였다 같은 얘기들은 이제 야사로 독살 얘기도 있었고. 전해지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 전해지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단종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기록이에요. 공식은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장례를 아무도 안 치르니까. 예. 근데 이것도 좀 잘못돼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지만 이제 그 관해서 이제 뭐 역사학계 내에서 그에 대해서 고증상의 아쉬움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몽도라는 사람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아 거기에 나오듯이 굶주리는 사람이 아니다. 호장이야, 호장. 영월 호장? 호장이면은 이제 우리가 아전이라고 그래요. 아전. 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아 앞에 살아서 아전이야. 아. 관아 앞에 살아서 아전이고 서울에도 이제 대궐 주변에서 살면서 예. 일 보는 사람들을 경아전이라고 그러고요. 서울의 아전, 관아 앞. 지방에도 이렇게 읍성이 있으면 네. 읍성 주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예, 외아전. 아, 의바전 아니군요. 그렇게 단순하잖아. 경에 나왔어. 그러니까 네. 아전도 이제 마치 우리가 저 중앙정부의 2호 예병 현공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이제 이방, 호방, 예방 이런 방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 이방, 호방, 예방 그러잖아. 그 중에서 아전의 우두머리가 호장이에요. 아. 아전의 우두머리라서 이제 그 지방에서는 꽤나 행세하는 사람. 방귀 깨나 끼는. 그렇죠. 수령이 있으면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아전 그 수령의 뭐 비장이나 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 밑에서 지방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저기 좀 외진데 또 이게 저기 유배지가 있었잖아요. 유배집이. 청룡포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고증 자체가 어떻게 전 영화를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원래는 이제 영월 읍에 사람의 집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단종이 단정은 영월에서 좀 외진대로 들어갔죠. 그럼 그게 청룡포 맞네요. 쪽으로. 네. 그럼 어몽도 어몽도는 이제 집은 아마 분명히 호장이기 때문에 예. 영월읍 바로 옆에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네. 관리 책임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전체에 새로 이 지역에 유배 오는 사람들 특히 높은 사람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지역 아전들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다졌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이제 노산군으로 죽었으니까 네. 아무도 장례를 안 치러주고 그러니까 네. 사비를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도 역적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겁이 예. 나서 이제 예. 이제 그 호장지기를 그대로 놓고 숨어버렸다고 숨어버렸다. 예. 이게 이제 정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근데 그럼 더 대단한 거네요. 자기가 그렇죠. 직위가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그냥- 장례 치러주고 그렇게 될 거 미리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촌사람이지만 이제 단순한 그런 평민이 아니고 상당한 이제 지역 내에서는 행세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럼에도 이제 그런 좀 그러니까 나라의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세조가 설마 이제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랬다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해코지가 분명히 올 올 거라는 생각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뭔지 알겠다. 예. 네. 이게 응. 이래서 이게 안 하는 게 편해. 그렇지. 그렇죠. 안 하는 게 편해.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예. 근데 안 하자니 인정상 이게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 네. 불이익이 반드시 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올 수도 있어. 대표적인 A 그렇죠. 대표적인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내 봐야 얘기를 왜 하지?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네.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12.3 내란 때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분들. 네, A.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안 돼. 그래서.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항상 이끌어왔던 거지. 예, 맞습니다. 재밌다. 이렇게 교수님하고 역사 얘기 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 시간 없는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이게 그 영화에서 실제로 되게 백성들이 와서 엄청 안타까워하는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실제로 뭐 당대에도 가서 그 네. 영화상에는 유배지 앞에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청룡포 백성들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절하고 막 울고. 막 집에서 갖고 온 씨앗탁 던지고 막. 맞아요. 이 15세기, 네. 15세기의 교통, 통신, 정보 전달 예. 이런 시스템을 보면 좀 그건 과장이죠. 어디 있는지 알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 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호랭이가 몇 마리인데. 이걸 떠나서 죄송합니다. 떠나서 우리가 단종이라고 그러잖아. 네. 네. 단종이라는 이름은 숙종 때 생겨요. 네, 네. 그 얘기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었다가 이제 쫓겨났다. 왕이었다가 젊은 사람이 쫓겨나서 이 동네로 유배 왔다. 이 동네로 유배라고 하는 유패예요. 네, 벌이 아니라 그냥 쫓아버린 거지. 이건 이제 유패됐다라고 하는 거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남일이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 떠나서 그런 식의 무슨 이제 15세기 상황에서는 뭐 일반 백성들이 그게 무슨 뭐 한번 그 전에 겪은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로부터 100년도 안 됐어. 뭐로부터 고려가 망하고 맞아요. 조선이 조선이 그러네요. 세워진 지. 네. 남일이야. 그렇다고 뭐 고려 왕에 대해서 야 이성계 야, 그렇다. 이런 이게 건데. 감동이 갑자기 급감하는데. 진짜 찬탈한 왕조에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 재밌다. 그렇게 사람들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역사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제 영문 명칭이 코리아야. 예. 고려 때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코리아인데 임진왜란 때까지도 아직도 나라 이름이 고려인지 아는 사람들이 한국인 중에도 많았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구나. 아, 야, 이 생각을 못했네. 아. 1392년인가에 예, 1392년.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 100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뭐 대를 이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 할아버지 때쯤에 그렇게 된 그렇죠. 거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왕가 사는 남자의 감동이 살짝 급감하고 있어서.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급감한 제일 거, 제일 궁금한 게? 궁금한 거,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어찌됐든 단종이랑 어몽도가 복권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복권이 됐는지 되게 궁금하다. 이거 어차피 그 네. 다음 왕은 그 세조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연산군대 끊기지. 아, 연산군대 태정태세 문단세 예. 자, 그걸 떠나서 어. 이제 사실은 단종보다 먼저 좀 복권 운동을 벌게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사육신이에요. 예. 진짜 천재들 많았는데. 역적이잖아. 예. 세조에게는 역적으로 죽었어. 네. 근데 이거 짧게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이제, 제가 이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쓴 지 100년도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려가 망했을 때 고려에 충성하면서 조선에 협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당연히 있었겠죠. 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조선왕조의 벼슬하는 걸 거부하고 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은 길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길제. 그래서 포운, 정몽주, 모근, 이색, 야은, 길제 이 세 사람을 합해서 사문이라고 보통 불러요. 고려에 충성하고 조선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뭐 정몽주는 죽었고 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제자의 제자들쯤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새 왕조가 섰는데 전 왕조에 충성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불러요. 네. 의리를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새 왕조에 협조하지 않다가 예. 이제 새 왕조에 벼슬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조선 성종 때 무렵부터예요. 살인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했고 이 새로운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승부. 그렇죠. 조선 왕조 개창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 공부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후은구지 공을 세운 거니까 이 사림은 조선 왕조 개창에 공을 안 세운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사람들 뉴지. 재밌다. 신세력이지. 네. 그래서 사림을 뉴조선. 이제 네. 쳐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사화들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중종 때부터 이 사림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당화, 내가 고려에 충성하면서 새 왕조에 협조하지 않은 자기들의 선조 역사가들이 있잖아. 네. 자, 이렇게 보면 네. 단종에게 충성하면서 세조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네. 사육신은 어떻게 되나? 아하.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물려쳐야 되는구나. 그렇죠. 사육신 이거 이 사람들 억울하다. 일단 이 사람 진짜 충신인데 역적으로 죽어서 대대선선이 후손들까지 이렇게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거는 우리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살인들이 사육신을 복권시켜라. 네. 복권이 안 되지 당연히. 네. 우리가 그 왕조의 그 계보가 흔들리는데 예. 그 운동이 언제 가서야 성공하냐면 이제 노론 집권기 숙종 말년에 가서야 성공해요. 예. 그래서 먼저 사육신 복권이 이루어지고 네. 사육신을 복권했으면 사육신이 충신이다라고 네. 인정을 해준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단종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살 수 아니, 있을지. 단종이 먼저 오야지 신어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주장했던 사람들 필요성이 또 사육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네. 사육신을 충신으로 인정을 했으니 아. 단종도 보기를 지켜야 맞다. 아. 라는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단종도 하다 보니 아니 장례 치러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어몽도까지. 어몽도까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단종을 복위시키면서 네. 이제 단종을 다시 왕위를 주면서 네. 단종 장례 치러준 어몽도도 호장이었는데 네. 공조 참판 벼슬로 추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 높은 벼슬로 차관급으로.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낭만은 없네요. 이게 단종이 억울하니 이게 아니었었구나. 네, 그니까요. 야, 역사라고 우리가 하는 게 다 뒤집으려면은 그래요. 사육신은 우리라고 하고 묵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이것도 참. 유교적 충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봤을 때 사유신을 역적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네. 풀어줘야 되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냐 옛날 우리랑 우리가 새 왕조에 협조하지 않고 옛 왕조에 충성했던 우리나 단종한테 충성하느라 세조한테 거역했던 이 사육신이나 사실은 똑같은 멘탈리티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정도로 그 복권을 시킬 정도였으면 좀 힘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숙종 때 되면 살인 천하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누가 그 파가요. 살인파가 예. 거기에도 나뉩니다. 계속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나뉘어요. 승승장구하니까. 그래서 야, 참, 이, 똑같구나, 요즘이야. 그게 일단 뭐? 정권 잡을 때는 훈부대 사림이었다가 네. 사림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내가 또 너무 남인 신경 쓰지 거. 아닌 게 원래 이렇구나. 근데 원래 그냥 그렇다고 당신이나 댕기면 되는 건데 원래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모든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걸 뭘 그걸 일희일비하고 그러니까 다만 예. 이제 우리는 아직도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내란 청산 안 됐잖아. 내란 청산 안 됐는데 자꾸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아, 일단 훈구를 완전히 죽여야. 아니 훈구라고 하는 그뭐 사람이 아니라 네, 훈구파. 어떤 그런 네. 사고 방식, 네. 그 내란 아. 세력을 지지하는 사고 방식을 완전히 좀 그 내란 세력이 아직 살아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아직도 사실은 저기 외놈들이 맨날 저기 치고 있는데 여기서 질 정치 싸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떠나서 저는 저기 대법원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하거든요. 대법원까지 넘어가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요 종교 집단, 대단 대규모 종교 집단, 대법원, 법조 엘리트 그룹, 사실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그 세력들은 자꾸 이제 지금 잊혀져. 입다물고 있으니까 없는 줄 알아. 지금 2차 특검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거든. 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다른 뉴스 하다 보면 뒤로 밀려갖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끝나 방송이.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 앞에 놔야 된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과제가 뭐냐. 네. 검찰개혁은 왜 검찰개혁이 나왔느냐. 검사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고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괴롭히고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이 그룹이 전체시키려면 내란을 사실은 내란이 검찰 독재 정권이 일으킨 거잖아. 네. 그리고 이 심우정이나 이뭐저 법조계가 막 풀어주고 김건희 덮어주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이 검찰 개혁은 내란 극복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내란 청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무슨 왜 이게 이 검찰 개혁의 의제가 나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아, 검찰개혁 정부안 뭐 수정안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맞아요. 그거 털고 우리 A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을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B가 되지 말고 저기 A가 되어서 강상범 대표님. 저도 반성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 순수 A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저도 그 생각입니다. 순수 B도 없고. A, B, A, 네, B.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그 마음 속에 네. 끓는 심장 속에 A 성분을 하나만 더 집어넣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반박하겠습니다. 순수 B 있긴 있습니다. 아, 물론 있어요. 내란다. 물론 있어요. 순수 B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미가 완벽하게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약간 알찬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개태들 재미난 내용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